정부가 제주에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해 마지막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가운데 조만간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전공의들의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확인한 내역들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시간 한라병원도 방문해 3시간 가까이 전공의들의 출입 시간과 근무 시간이 일치하는지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사실상 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본격화된 겁니다. 제대병원 전공의 108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7명에 불과했고 한라병원도 전공의 35명 중 2명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부는 제주 지역 미복귀 전공의 134명에 대해 조만간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면서 남은 전문의들의 피로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제대병원은 병실을 축소 운영하고 수술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2단계 비상진료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이 상황이 길어진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는 또 더 축소된 형태의 다음 단계 비상진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라병원과 요일별 순환 당직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오늘부터 비상진료에 나섭니다. 제주의료원 등 공공병원 3곳의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로 2시간 늘립니다. 추후 개원이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공공병원과 보건소도 진료 시간을 주말과 휴일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 의료원 등 도에서 관리하는 수련병원 4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오늘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에도 여성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운영돼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실을 임대해주던 지원센터가 갑자기 9월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해 예비 창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소현 기자입니다. 여성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한 달에 15만 원 안팎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받고 6개 업체에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들은 9월까지 사무실을 비우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개선 부분을 같이 좀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양한 여성 창업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입주 기회를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 예비 창업자들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건 지원센터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 해당 층은 교육 연구시설로 학원과 같은 시설이 쓰여야 하지만 이처럼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건물이 지상 1층을 무단 중축하고 지상 4층은 용도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입주팀들이 사용하는 4층이 불법 사용 처분을 받으면서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센터가 알고도 입주자를 모집해왔다는 겁니다. 2015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에 기반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보고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서울 본회는 건축물 용도상 교육 업종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수요가 없어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입주자를 모집했고 담당자가 퇴사해 불법 사용 시기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센터에 기관 경고와 시정 요구를 내리고 이달 말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서울 본회에 통보했습니다. 제주에서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공유 사무실을 지원받는 곳은 이곳 지원센터 한 곳. 건물 매입과 공사 비용 등으로 14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천이 보류되면서 논란이 컸던 제주시 갑선거구에 국민의힘이 결국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영진 예비후보 대신 고광철 보좌관을 공천했는데 김영진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후보를 면접한 지 20여일 만에 발표된 국민의힘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출마한 김영진 예비후보를 제쳐두고 고강철 보좌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제주항고, 제주갑 고강철, 제주고시인데 보좌관하고 계십니다. 고강철 보좌관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현경대 전 국회의원 선거를 도우며 정치에 입문해 정가뷴, 권명호 의원실 등에서 19년째 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전략공천 발표에 이미 면접까지 본 김영진 예비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앙당이 정치교체를 기대하던 도민과 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던졌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갑지역 출신도 아닌 제주도에서 상주하지도 않는 제주시 의뢰, 소위 얘기하는 듣보잡 인사를 후보로 공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당의 형표이기도 하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제주시갑 선거구에 김영진 후보 공천을 요청했던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해 전략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내려집니다. 선택 2024,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를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면서 출마 선언도 하셨는데요. 먼저 공천 확정 소감 말씀해 주시죠. 2년 전 제가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저를 키워주신 제주도민들께서 제가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겠다라고 약속드렸었는데요. 다행히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셨고 지난 2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 노력을 좋게 평가하셔서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큽니다. 이번 공천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정치 제도보다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물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많이 교체되다 보니까 갈등 외부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불만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일부 매우 안타깝거나 아쉬운 분들 또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8년 동안 계속되어 온 시스템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공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도전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선거 전략 갖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혹시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경제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는지,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았는지, 우리 제주도민이 홀대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를 냉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역할할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2공항은 도민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신데요. 주민투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건 갈등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그리고 제가 있는 제주시을 또 제주시 갑지역 지역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결정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도민들한테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제공하지 않고 밀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도와 의회가 도민들한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물론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도민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제2공항의 문제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갈등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선되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조금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갖고 또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해야지 제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저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늘빛이 흐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산지에는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은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어리목은 가시거리가 18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갯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빗방울만 가끔 떨어지다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저녁부터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산간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짙은 안개와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합니다.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 성판악 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낮 기온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3도, 성판악 5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고요. 우도는 저녁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해안으로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친 뒤에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신규 주택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승인 5년이 지난 주택건설 사업장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신규 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안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89가구로 전국 물량의 10%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올해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유지 매입 신청을 마감한 결과 7필지에 9.9헥타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사유지는 현지 조사와 곶자왈 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한편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제주도와 곶자왈 공유화재단, 산림청 등 3곳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710억 원이 투입돼 마라도 면적의 21배인 638헥타르가 매입됐습니다. 작살 같은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수산물 포획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작살이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외줄 낚시나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고 위반해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꼬리에 달린 낚싯줄이 제거된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활발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앞바다에서 움직임이 나아진 종다리가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돌고래 구조단은 지난 1월 1차 구조 작업으로 종다리 꼬리에 걸린 2m 50cm의 낚싯줄을 잘라냈는데 조만간 2차 구조 작업을 통해 나머지 어구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흉기를 들고 주민을 위협한 남성이 지나가던 경찰에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택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한 8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퇴근하던 경찰관에 발견돼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도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 운영 지침을 고시함에 따라 도내 후보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조사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기회발전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역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올해 8,712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형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JDC는 5번째 국제학교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고 국제학교 NLCS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스케어 타운 정상화를 위해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스마트 혁신도시와 혁신물류단지를 추진하며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분쟁을 해결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